그때 부부싸움 제일 절정으로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그때 남편이 이제 싸우고 나서 뭐 집을 나갔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예전에 한 3년 정도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기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이거가 와 3년씩.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 꿇고 빌면 뭐 안 데리고 가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무릎까지 끌었는데 그냥 아기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기도 뺏어가는 것 같고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서운하고 버려진 느낌도 들고 그냥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옆에만 있어줬을 뿐이지 마음에서 같이 있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대서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몰랐네요. 이런 일이 있었을 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남편이 어쨌든 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간 상황.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고 또 약간 별거 비슷한 상황을 3년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창사가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자살할까봐 진짜 집에 와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엄마가 와 있고 동생이 와 있고 또 이제 친척 동생들은 이제 전화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진짜 근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미용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진짜 그나마 버틴 거예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진짜 아마 좀 안 좋은 결과가 저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공허하고 허무하고 다 부질없다. 나
좀 욕심 부려서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욕심마저도 내가 진짜 사치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열심히 사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나간 건 사실이긴 하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되게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와이프가 이제 폭발을 하게 돼가지고 제 짐이랑 저희 아들 짐이랑 다 던져버리고 나가라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실망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좀 컸어요. 마음적으로도 이거 이제 아예 끝이구나 해서 그래서 데리고 나간 것도 사실상 있었긴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애까지 안고 나갈 일은 아니잖아. 저는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사실상 그때는 없었어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고 힘든 시기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약간 서운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뭔가 나는 그럼 한마디로 쫓겨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서울에 있었던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여기로 내려왔는데 막상 나한테 들어오는 게 이건가? 라는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가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내분께 그냥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가면 그런 뜻이 아니었지 네, 않았을까요? 제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기 명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 명의를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큰 땅도 아니고 쬐끄만한데 다 빚도 많은데 80~90% 빚인 것 같은데 엄마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그거를 또 소유권을 막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제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는 이 집에서 뭐 어떤 역할이냐 이런 말을 진짜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소유권 부분이라던가 변하는 태도들이 이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집을 불질러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때? 그냥 부부인데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미용실 할 때는 그리고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정읍에 내려왔을 때는 혼인신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부부가 취득한 그렇죠. 재산이기 50대 때문에 상관이 50이네. 없어.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는데 되게 불안해하고 나는 이 집 하인이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명분이 주변에 좀 필요하긴 했었나 보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는 그 대리사위야? 뭐 하인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 굉장히 예민해하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제 아까도 이제 나왔다시피 옛날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나도 그럼 화가 또 난다고 더 이상 옛날 얘기를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다.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적인 거 아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 분 다 그 부분은 이야기가 꺼내어지면 되게 아픈 이야기네요. 이게 정말 과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어제 얘기처럼 너무 생생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이 과거의 상처가 사실 뭐 오늘 한 번 들어갖고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이 상처 크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이게 될 문제인가요, 박사님?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해봐야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보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두 분이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의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 없이 그냥 이혼을 하면 그 뒤에 삶이 굉장히 서로 괴롭고 힘들어요.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조금 더 지금보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일 다시 시작되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너무 좋다. 오늘의 부부 힐링 리포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가 벗으라고 당신이. 나는 약간 좀 좋은 쪽에 약간 그런 기억만 난 가지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나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나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나는 버튼이 딱 눌러지는지 이 나를 알지 않으면 맨날 탓을 하고 싸워요. 맞아. 그래서 정말 이혼할 거 아니라면 갈등이 있을 때는 상대의 어떤 면을 설득하고 고치기보다는 내가 좀 나의 면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내는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요, 정말 또순이에요.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시고 뭐든 제대로 해내는 편이고, 한동안 그 힘들어서 막 우울하고 죽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내면에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가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정서적 지지가 없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근데 그 누군가가 아무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의 의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굉장히 건드려지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표현을 해보자면 그래도 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좀 순한 분이세요. 뭐 이렇게 막 드세고 그런 분은 아닌데요. 근데 자기중심적이세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남편이 좀 여유 있고 마음이 편안했을 때는 아내의 그 마음의 의지 대상이 되어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살다가 이게 삐그덕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남편이 아내의 마음의 의지 대상이 안 되고 남편은 더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아내와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두 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요, 아주 가느다란 빛 같은 희망을 좀 봐요. 진짜? 네, 아주 크진 않아요. 가느다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네네네, 가느다란. 분명해질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약간 뼈 아픈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 안 내시잖아요. 그러네. 네, 잘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있을 때 이게 좀 되면, 여기서만큼은 아니어도 좀 되면 훨씬 나을 텐데 이 두 분이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두 분이 있을 땐 대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면 다시 가. 아니 얘기를 들어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다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좀. 대화를 너무 많이 하죠. 각자 다른 얘기들.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이냐 하면요, 그 꺼내기 싫은 옛날 얘기를 실컷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얘기가 서로 각자 다 자신의 관점에서 약간 다른
다르고 왜곡된 면들이 많아 보인다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 서로 쌓이고 화만 나고 억울하고 우라통 터지고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해결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야 근데 하나요? 누군가가 먼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한 사람 무조건 들어주는 약속은 돼 있어야겠네. 그럼요. 그 약속. 기본적으로. 하하 씨 너무 중요한 네,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왜 아내분이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제일 좋았을 때가 경청해 준다고 하셨었어요. 맞네. 예전에 내 말을 경청해 줬다. 그래서 두 분한테 필요한 거는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 네. 그 말이 꼭 옳아서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말을 하고 나면 자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당신이 말해봐. 이럴 때까지 끝까지 입을 꿰매고 짚어 쫙 하고. 진짜 힘들겠다. 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짚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다. 입술을 물어. 근질 이로 약간. 우와. 너무 꽉 깨물면 이거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이 감각을 느끼면서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거. 와,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하면은 끝이 없긴 해요. 근데 그냥 좋았던 추억에 대한 얘기들로 좀 나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좋은데요. 그 맺혀있는 옛날 이야기가 좀 충분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그릇 안에다가 또 추억이나 좋은 거를 쌓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맺혀있는 옛날 얘기가 빠져나오지 않고 그릇에 담겨 있으면 이제 생활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는 게 있을 때는 그게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릇이 조금씩 비워지면 그 안에 즐거웠던 추억,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 또 기억들 다시 회상하면서 네, 그럼 너무 좋겠죠.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죠? 네네. 네.